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자, 김부겸 총리가요. 자, 국산 항체 치료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작 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총리가요. 코로나19 국산 항체 치료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자, 의료진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 위드 코로나 때 이 치료제에서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가 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해서 정식 사용 승인을 국내하고 유럽에서도 했는데도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도 본격적으로 내년 2월달 정도 되어야 이 도입되니까 이번 겨울에 반드시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2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례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최근에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지 유럽의 어떤 문제들 이런 국내에서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높아가고 있고 의료진의 어떤 부담들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치료제 신속도입과 국산 항체 치료제 적극 활용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층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50세 이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이 경구용 치료제 조기 도입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국산 항체 치료제 하면 이제 셀트리온 레큐노밖에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항상 보면 머크하고 화이자는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하는데 왜 이제 국산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언론 기자라든지 이 국무총리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이제 그 국민과에 대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시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40몇만 분,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게 내년 2월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정도의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항하는 부분들을 항체 치료를 좀 더 써야 되는 상황이겠죠. 최근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자 많이 나오고 중증 환자 증가로 이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사실 이제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이제 호흡기내과 교수가 13일부터 정부에 계속적으로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되고 자,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위주지만 감염이 추정이 되지 않고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상 가동률이 80% 가량이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가 증가하는데 부스트샷을 진작에 하든지 정부 계속 좀 늦고 있다. 그리고 재택치료보다는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치료제를 하면서 이제 위드 토로나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왜 항상 이렇게 대처가 늦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진자 4천만까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료진들 계속 얘기 속에 지금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재갑 이제 한림대 이제 그 강남 성심대병원 이제 감염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비상계획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강화 조치 관련되는 뭐 필요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 비상계획 관련되는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이제 질책을 하고 있죠. WHO도 지금 이제 8월달 이후 석 달 동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백신 투여가 높은 특히나 이제 유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WHO에서도 유럽이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50만 명의 더 이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올겨울 관련되는 위기를 다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제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다른 국가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접종률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가 한 42%고 미국도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다시 또 확산하고 있어 한스 클룩의 WHO 유럽 국장이 유럽이 다시 또 진앙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항체 치료제도 아주 이례적으로 했고요. 지금도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또 먹었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계약도 넣으면서 확실하게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 북반구 관련된 어떤 이 불안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곧 뭐 10만 명 돌파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FDA나 이제 CD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스터샷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달 이제 30일에 머크 관련해서 FDA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 관련돼서 성인 권고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여기 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가 이제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겠죠. 이제 요때 이제 어떻게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오냐 그리고 그 전에 좀 계약이 좀 어떻게 이제 빠르게 나오느냐가 이제 그 방향성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EMA 같은 경우에는 머크의 이제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요. 자, 하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토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지금 유럽의 상황이 이례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치료제라든지 관련 어떤 부분들은 빠르게 뭔가 승인 여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레키로나가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안전성, 유효성,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서 편의성 말고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지금 이제 12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규모 계약이 이제 유럽 쪽에서 반드시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현지 시간 16일 페루 의약품관리국 우리로 보면 이제 식약처겠죠. 그래서 페루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관련해서 의약품관리국의 품목 허가를 받는데 자 레키로나가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미 쪽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사망자도 지금 20만 명이 나오고 확진자도 한 200만 명이 넘게 나오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레키로나는 이제 지난 7월, 8월 인도네시아, 브라질 여기서 이제 긴급 사용을 습득을 하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국내 정식 승인을 받고 11월 달에 유럽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페루 쪽 다른 치료제보다 좀 느립니다만 이번에 이제 유럽 정식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빠르게 지금 이제 허가 관련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페루 이제 현지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이제 선민정이 이제 애널이 있었을 때 하나 이제 금융투자 관련되는 부분, 선민정 이제 위원이 이제 뭐 애널이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박재경 이제 연구원이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 29만으로 딱 커버리지를 개시했어요. 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목표가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뭐 20만 원대 중반, 후반 이렇게 많이 낮췄고 물론 뭐 30만 원대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이제 커버리지가 되는 데가 최근에 이제 KB증권 있었죠. KB증권은 좀 하고 난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살짝 낮추긴 낮췄습니다만 자 29만 원대 커버리지 개시했다. 내용들 보시게 되면 올해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8% 증가한 한 2조대 조금 안 되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 증가한 7천억대 중반 정도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나오고요. 결국 이제 올해 주목받을 만한 했던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가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이제 성장이라든지 출시 본격화되어서 매출의 어떤 회복들이 나올 것 같고, 자, 4분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매출에 반영되고, 테바양 관련되는 아조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연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항체 치료제보다는
조금 이제 그 가격을 좀 낮추어서 유럽에서도 각 국가별로 단가를 결정해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그 다음에 물량의 어떤 생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여러 번 어떤 그 능력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으로 5천억대에서 1조의 어떤 계약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냐가 사실 향후에 어떤 그 셀트리온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어떤 매출에도 영향이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대비 항체 치료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편의성이 타미플루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어떤 선전들이 좀 기대가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페루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0.90 시간에는 이제 뭐 큰 흐름이 없었고요. 자, 기관들과 개인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좀 매도를 했고 그래서 23만 원권까지 못 갔습니다만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색깔은 양봉의 흐름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이제 승인 관련되는 재료로 25만 원권까지 장중에 갔던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느냐. 계약을 통해서 센 계약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뭐 3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시간을 이제 지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화 나오는 2월달 전, 이 남은 한 3개월 전, 물론 이제 12월달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조료의 어떤 지금 흐름이죠. 그래서 25만 원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어떤 모습들이 수급상과 더불어서 좀 나와야 되는데요. 기간의 어떤 컨센서스의 어떤 변화도 조금 이제 느껴지고 있죠.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주후반부터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국내 상황도 지금 이제 올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체 치료제 어떤 니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계약으로 계속 이어져서 25만 원대 안착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뭐 기타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 참여 여기 남겨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